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19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출연자들 알려드립니다. 1부에서는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개헌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최강병기 코너에서는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기획취재부 박상준 기자와 함께 드루킹 사태,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법원 판결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계시죠, 김영우 의원 연결하고요. 4부 국벤저스, 오늘은 이정미의 노동상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고요. 무료도 물론 있습니다. 예스 앱으로 들어오시면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19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정부 여당의 바람처럼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부터 빨리 처리를 해야죠. 여러 차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내일이죠,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만 제1야당이 장애투쟁에 나선 지금의 국회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6월 개헌 투표 이대로 물 건너가는 걸까요? 국회 헌정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결론부터 먼저 여쭤보죠.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불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4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정된 국민투표법의 발효가 네. 무산된다면 사실상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의 가능성은 치명적 위기에 봉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 3일 내에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지막 2, 3일 남았습니다만 지금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합의해 줄 마음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불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할 마음이 없다, 더 나아가서 개헌 그 자체에 대해서 임할 마음이 없다,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법은 잘 아시겠지만 2014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그렇죠. 2015년까지 개정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네. 이거는 개헌 논의와 무관하고 따라서 개헌의 볼모로 잡아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법을 볼모로 잡은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금 장애투쟁에 나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국회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방송법, 그리고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 이어서 국정조사, 이거를 언급했단 말이죠. 근데 여당으로서 이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선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방송이 구조를 개선해서 네. 정치권의 손에 있는 이사회 구성 과정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는 취지로 절충안을 마련했고 다른 야당들도 다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걷어찬 거 아닙니까? 네. 또 드루킹 사건은 예컨대
대선에서 공신처벌 받으려고 했던 사람의 요구를 우리 그 김경수 의원이 응하지 않아서 생긴 안가품과 보복의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 파업의 명분으로 삼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헌과 또 청년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그리고 수없이 밀려있는 민생 입법들 수백 건의 이런 그 법률안들을 왜 방송법하고 드루킹 사건의 뭐 국정조사다 특검이다 이런 것들로 엮어서 예. 명분으로 삼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은 뭐 민주당이나 김경수 의원이나 오히려 피해자 입장인데 이걸 왜 특검을 가느냐 이런 주장 같고요. 특히 추경이나 민생 입법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국민들이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예. 정치권이 아무리 못돼줘도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추경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했다가 마지막에는 다 통과시켜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여야 협의 과정에서 때로는 타협하고 또 저희들이 물러설 건 물러서면서 민생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처리했지 않습니까? 이걸 끝까지 볼모로 삼는 거는 저는 모렴치할 짓이다. 심지어 파렴치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민주당이 했었던 안, 그 안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말을 바꾼 거 아니냐.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민주당 시절에 발의했던 안보다 더 나빠지면 그런 말이 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명백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들이 서로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던 부분들을 국민들이 직접 정책 발표, 주제별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을 후보자로부터 충분히 들어서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후보를 선임하고 추천하는 뭐 이런 과정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높아진 국민 주권 시대에 이 시대에 맞는 제도를 개선하고 전진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할 수지는 적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공영방송사 사장 같은 경우에 청와대의 입김이 많이 작용됐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놔는 방송사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청와대의 입김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입김을 넘어서 오직 국민의 입김만이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후퇴했다 이렇게 지적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법이다. 알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국민투표 이야기를 가서요. 2, 3일 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정부의 개헌안이 철회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상정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개헌안은 지금 이 상태로는 그대로 60일 내에 국회에서 표결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5월 24일까지는 반드시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방송기자클럽 교섭단체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그거 봤더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에서 총리 추천제도 고려할 수는 있겠다 이런 뉘앙스로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총리 추천제 정도는 어떻게 이야기가 가능한가요? 우선 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그동안 하도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서 갈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무슨 얘기했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아마 본인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표현하다가 나중에 도로 집어넣어 버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투표 연령도 18세로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학제 개편과 연계시키면서 사실상 무의로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로서도 뭐 좀 마땅한 일은 아니지만요. 김성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진 다음에 판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으로 총리 추천 제도도 단수로 갈 때는 사실상 총리 선출 제도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그러면 내각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총리 선출과 다르게 추천을 할 때 복수화하고 그다음에 비토권, 해임권 이런 것을 대통령한테 준다면 그거는 뭐 이원 정부제적 요소에서 점점 대통령제적인 성격으로 변화하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확인된 다음에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총리 추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복수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민주당은 그 정도면은 이야기는 한번 나눠볼 수 있겠다. 입장차를 좁혀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 저희들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마찬가지로 개헌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또 9월 국민투표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6월 합의, 9월 국민투표 이 얘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월에는 합의하고 7월에 발의해서 9월에 국회에서 의결하고 10월에 국민투표에 붙이자 뭐 이랬던 얘기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면 지방선거의 패배를 책임지고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교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정치적 합의가 유효하게 지켜질지 이게 우선 의심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왕에 이미 대통령 선거에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하자 이런 그 공약과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때 또다시 파기하기 어렵고 정치적 부담이 생길 텐데요. 그러면 130조에 달하는 그 헌법의 한 조문은 워낙 거대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문에서의 합의 과정에서 서로 다르다 이렇게 버티면서 그 이른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또 개헌을 지연시키거나 펜딩시킬 그런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지방선거에서 동시개헌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치권에 실망하면서 개헌의 동력을 계속 뒷받침해 줄지 이런 것들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공수표 날리는 것이다. 6월에 현금을 줘야 되는데 현금 지불하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9월, 10월에 어떤 면에서는 부도날 수 있는 그런 그 수표, 어음 이런 것들을 마구남발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예. 방금 이야기하면서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 패배를 뭐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자신 있는 겁니까? 민주당? 우리 국민들이 촛불의 열망,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자. 이런 강력한 요구가 있는데요. 네. 이것이 개헌으로 결국은 수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그대로 예쁘게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고 그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도 더 큰 무서운 패배로 가는 이런 과정인지 자유한국당만 모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 보셨나요? 네, 전에 들었습니다. 정면 돌파 이렇게 아주 강단 있는 모습 보여줬는데 김경수 의원이 그런 모습을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드루킹 사건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영향은 안 미칠까요? 저는 김경수 의원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든 멀리서 본 사람이든 김경수 의원을 아는 사람들은 참 선하고 맑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오히려 모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들도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의원이 살아왔던 삶을 걸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다 나서서 김경수 의원을 지켜주고 오히려 더 강력하게 김경수 의원을 경남도지사로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김경수 의원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이 사건은 뭐 지지자들이 결집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특검도 불사하겠다, 다 특검도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 당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는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정략적으로 뭐 오히려 지방선거용으로 이런 특검을 주장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경찰과 검찰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수사하는 과정이 있을 테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 조사에 좀 보자 일단 그렇게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의원님 오늘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있어도 김경수 의원의 결백이 오히려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 만났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 뉴스 정면 승부. 네, 9992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 정말 잘합니다. 웃으며 듣는 시사 좋아요.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 최강병기 코너 시작합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와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대진 변호사입니다.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오늘 김경수 의원 출마 선언 봤죠? 네, 봤습니다. 예. 그 처음에는 설왕설래 말이 많았어요. 출마를 아마 포기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네. 또 오보도 각종 언론사에서 오보 많이 냈죠. 아침부터 김경수 의원 관련된 오보가 나왔죠. 한국일보는 오보 안 냈나요? 안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괜찮아요. YTN도 오보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내일 아침 신문 기사를 위해서 이제 지명 계획이라는 거 짜는데 사실 이제 기자회견 전까지는 불출마 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기자회견을 편집국에서 틀어놓고 보는데 좀 이제 당황한 기색들이 좀 여기저기서 비쳤죠. 예상이 빗나갔다. 지금 제가 각종 언론사 오버냈다, YTN도 오버냈다 하니까 우리 PD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요. 우리 잘못도 얘기를 해줘야 남의 잘못도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죠. 여기서. 네, 오늘 아침에. 숨기면 안 돼요. 네, 압수수색 안 했는데 했다고. 자, 그렇죠. 조대진 변호사는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뭐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한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아니까요. 잘 알아요? 예, 잘 알죠. 오. 잘 알고 뭐 텔레그램 방도 있고. 뭐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뭐. 역시 청와대 변호사답네요. 근데 이제 저는 출마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본인이 억울한 것도 저는 충분히 알 것 같고, 그리고 뭐 김경수 의원은 개인적으로 믿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뭐 의혹만으로 불출마를 선언하시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도들이 그렇게 막 나오길래 저거 틀릴 텐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저는 김경수 의원하고 한 번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언성을 좀 높일 일이 전화로. 예. 그런데 전혀 화를 낼 상황인데 하나도 안 내시더라고. 안 내십니까? 근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흥분됐다 그럴까요? 엄청 화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박 기자님. 네. 그래도 저희 방송에서 어제 김태호 후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김태호 후보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단편적으로 보면 당연히 상대 후보가 이제 여기저기 이제 상처를 입고 있으니까 이제 상대 후보인 김태호 후보한테는 플러스가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드루킹 사건이 어디까지 튈지는 뭐 지금 누구도 사실 예단을 하긴 어렵긴 하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 그리고 좀 전에 이인영 의원이 라디오 연결을 하셔서 말씀하시던데 그 김경수 의원을 사실 이제 저도 뭐 취재하면서 많이 겪어보고 했지만 아마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오히려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뀔지도 모르겠다라는 예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오히려? 네. 네. 6656님께서도 의견 주셨는데요. 여당 연설 방송 같네요. 공정한 방송과 국민이 듣고 싶은 질문 해주세요. 여당 국민 설득 방송은 짜증이 납니다 했는데 여당 의원 순서니까 여당 의원이랑 얘기를 한 거고요. 이따가 3부에서 야당 김영호 의원하고 연결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경수 의원이 필요하다면 특검 조사도 받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닐까요? 어차피 뭐 여당에서는 이거는 안 받아줄 건데 의원 본인이 받겠다고 해서 받아집니까 이게? 근데 이게 본인이 그만큼 당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검찰 수사뿐만이 아니라 뭐 특검 수사를 뭐 굳이 피할 필요도 없다. 그 정도로 당당하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특검 조사가 필요한 단계도 아닌데 그걸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상황상 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당하면 특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해서 밝히면 되잖아요. 만약에 하면 합의를 하면 특검을 하면 되죠. 근데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면 특검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지금 검찰이나 지금 수사력으로도 충분히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박 기자는 합니다. 특검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검찰, 경찰 수사 내용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여론이 수사가 부족하다, 미진하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올 거고 그 여론 반응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 뭐 여당은 안 된다, 야당은 해야 한다 이런 거니까 여론이 분명히 이제 어느 한쪽으로 좀 더 힘을 실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마 또 만들어지겠죠. 예. 그 수사가 지금 어쨌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예단으로 예측으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만약 그 매크로 구입 비용이라든가 혹은 그 출판사에서 직원들을 쓰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돈이 네. 그러면은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뭐 그것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죠.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예, 네. 지금 뭐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지금 적용할 수가 없지만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뭐 지금 아이디를 빌려갖고 뭐 매크로를 돌렸다든지 하는 것들은 개인정보법 위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연관성이 있으면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드루킹이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옥중서 보냈다. 누구한테 옥중서신을 어떤 내용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구속은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회원들에게 보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조용히 처리해야 형량이 늘지 않는다. 아마 저들은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소송 비용을 모아달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옥중서신이라는 게 보통 어느 집단의 리더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이제 조직원들이 혹시 자기가 안 보이니까 흔들릴까봐 그럴 때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 동요를 막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경우가 많죠. 예. 이번에 드루킹의 옥중서신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그 지금까지 알려진 바를 바로 이제 유출을 해보면 그 누구보다 이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영향력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부재 상태에서 혹시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 정치적 보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도 그러니까 자신의 구속이 내 잘못이 아니고 이건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집단이 자신을 이제 안 보이게 하려고 억압의 어떤 결과물이다. 그게 이제 결국은 나는 떳떳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나를 믿고 따라달라.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정치적 보복이라는 게 이게 허무맹랑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정부 여당하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아마 저들은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일각에서는 뭐 민주당 인사와 민주당한테 줄을 대려고 했던 그 인사들인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드루킹이 이렇게 옥중서
서한을 보내고 이런 것 자체가 사람 자체가 이 뭐 본인에 대한 뭐 문제 해결을 정치적으로 자꾸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자기 아군 적군도 없고 그냥 자기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냥 이용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현일 선생님 오늘 감기 들었어요? 감기 너무 심하게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한테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감기 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오버도 아까 나왔던 게 뭐 김경수 의원 뭐 사무실 압수수색 하니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네. 김경수 의원까지 조사가 들어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김경수 의원을 뭐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예. 그리고 뭐 조사할지 필요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텔레그램. 네.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만 조사해봐도 충분히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런 게 나올 거였으면 저렇게 경남도지사의 출마를 강행하거나 저렇게 억울함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조사할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조금 더 나오면은 거기에 관계해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없다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경찰이 압수수색 이런 거 안 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남은 어떤 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김경수 의원이 뭐 그 드루킹 쪽에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고 오히려 뭐 지시를 했다거나 예. 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드루킹이나 그 경공모 모임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금 이런 부분들이 뭐 김경수 의원 혹은 민주당 측에서 그쪽으로 흘러갔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이제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경찰 입장은 그런 김경수 의원 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나갔다라는 반응 입장이거든요. 일단. 그래요. 예, 드루킹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앱으로 또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 배강화님께서 코타키나발루에서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코타키나발루에서 17년째 살고 계시는데 네, 앱으로 들으니까 이렇게 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강환님. 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 한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최종 형량이 나온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네. 이제 제3고심에 관련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원래 1심은 국정원 법만 인정을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심에 가서는 유죄로 전부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가 최초 대법원에 가서는 증거 능력이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파기환송된 뒤에 파기환송된 그 재판에서는 징역 4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재상고를 해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앞선 판결은 잘못됐다.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당시 그 같은 법원 내부에서도 뭐 판결한 판사는 아니면 다른 판사가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있었잖아요, 이 판결이. 근데 저는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재판을 받을 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뒤에 가서 이제 재판하는 거 진행 과정을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거의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봤는데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 증거 능력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 있어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대법원이 지금 뭐 국정원법 말고도 공직선거법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어쨌든 이전 정부에서 그 뭐 권력기관을 통해 가지고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그 사실만은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란이 됐던 게 그 시큐리티 파일이라고 하죠? 진원 그렇죠. 파일이란 거요? 네네. 그게 이제 증거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 판결은 이번에는 증거 능력으로 인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예. 근데 그때는 왜 이거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는 시큐리티 파일하고 425 진원 파일이죠. 요거를 증거 능력을 부정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상 그 작성된 문서들은 작성자가 직접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부인을 했던 거고요. 예. 이번에 이 방금 말하는 시큐리티 파일이나 진원 파일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그 항소심에서 파기환송에서 나왔던 이유는 요거를 빼고서라도 다른 문건들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SNS 문건이라든지 국정원 부서장 회의 녹취록. 그러니까 이 문서들은 국정원 적폐청산 테스크포스가 새롭게 제공한 서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일단 더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고 플러스 선거운동에 관련된 그 기간이라든지 범위를 좀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이제 요 증거 능력들을 안 쓰고도 증거들을 안 쓰고도 유죄를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판결로 인해서 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결론 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거 지금 사실은 그동안 국정원이 그 전신인 안기부도 그렇고요. 또 그 전신은 중정도 그렇죠. 그렇고요. 중정에서 많은 잘못을 해서 이름을 안기부로 바꾸고 안기부도 또 많은 잘못을 해서 국정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21세기 들어와서도 또 이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할 수 없는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 없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국정원법을 보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법은 법이고 나는 마음대로 한다. 뭐 음지에서 양지의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상급 뭐 아니면 뭐 지도자들이 먼저 이제 각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시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조직이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국정원의 댓글 조작, 또 기무사의 댓글 조작, 이거하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 같은 거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원인 같은 기무사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이 나서서 이제 어떤 댓글 작업을 한 것이고요. 지금 드루킹 같은 거는 지금까지 밝혀진 걸 그 바탕으로 둔다면 어떤 이제 개인과 개인 들의 어떤 모임 집단에서 이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가담을 했고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큰 차이죠. 저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드루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뭐 과대망상 뭐 소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일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그 조직적 선거운동 개입, 국정원의 선거운동 개입은 조직이 일단 활용된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야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뭐 뒤에서 배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없다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이 부분은 권력기관이 명백하게 주도를 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점에서 킹의 이런 개인적 일탈과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2013년부터 의혹으로 시작됐고 지금 최종 판결은 5년 만에 나왔어요. 네.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대법원 판결을 파기환송 한 번 함으로써 2번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사이에 이제 뭐 파기환송심도 이렇게 뭐 한 1년 정도 품고 있으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은 뭐 풀려났다가 다시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 재판 말고도 또 추가 기소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참 이게 드문 케이스인데 아마 뭐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심신일탈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대로 살기 아마 힘드신 상황일 겁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눈길이 갔던 게 이게 유죄로 인정된 트윗글하고 리트윗글 수를 보니까 1심에선 78만 개, 2심에서는 11만 개, 다시 27만 개, 그리고 오늘 나온 걸 보니까 28만 개 이렇게 다 매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이 오래 끌 수밖에 없었던 게 신급별로 여러 가지 판단이 각각 사안마다 굉장히 달랐다는 거. 예,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오래 끌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점이 어쨌든 원세훈 국정원장은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형량도 더 강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4년이 났고요. 그럼 그 밑에 직원들 뭐 예를 들면 김하영 씨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어쨌든 댓글 작업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구윗선들 이런 사람들 처벌은 어떻게 되죠? 앞에서 다 그냥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 같이 재판 받았던 그 심리련 단장 있지 않습니까? 다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볼 때 일단은 뭐 그 참 이게 국정원 직원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도 그 정도 형량밖에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지금 안타깝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하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으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최강병기.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그리고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